단통법 폐지, 소비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 바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속칭 단통법이 지난 7월 22일부로 드디어 폐지되었는데요. 이 소식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열리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단순히 법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이동통신 시장 전체에 지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공시지원금의 15%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이제 통신사들은 공식 보조금은 물론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추가 보조금까지 유연하게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어떤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훨씬 더 파격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소비자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이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통신사와 유통점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특정 통신사나 대리점이 고객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다면 해당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단통법 폐지가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통신사나 지점을 잘못 선택할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정보 격차로 인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해진 시장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단통법은 무엇이었고 왜 폐지되었으며 앞으로 우리 이동통신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먼저 단통법이 무엇이었는지 그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단통법, 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0월에 도입된 법입니다. 이 법의 탄생 배경에는 당시 이동통신사들의 불투명하고 과열된 보조금 지급 행태가 있었습니다. 특정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거나 떴다 방식의 불법 보조금 살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시장의 혼탁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 이른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즉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해 손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매우 컸습니다. 단통법에 따라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규제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입니다. 통신사들은 매주 단말기별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습니다. 둘째,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유통점 간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고 모든 소비자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소비자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든 합리적인 기준 하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단통법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조금 과열 경쟁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통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특히 선택 약정 제도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매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통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바로 통신사 간의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통신사가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휴대폰을 싸게 살 기회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소비자 혜택은 줄고 이동통신사들의 부담만 덜어준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비판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마침내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은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로 인해 구체적으로 우리 이동통신 시장에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앞서 강조했듯이 통신사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이제는 계약서에 명시되기만 한다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유통사가 전액 지원하거나 심지어 단말기 가격보다 보조금이 더 많아지는 이른바 마이너스 폰 시대가 열릴 수도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파격적인 조건들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통신사들이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통지원금 정보를 잘 확인하고 발품을 팔아 여러 유통점의 조건을 비교 분석한다면 뜻밖의 횡재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어떤 단말기를 살까, 이를 넘어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살까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단통법이 만들어낸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유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 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제는 추가 지원금과 선택 약정 할인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벗어나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불확실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통신사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제 형성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릅니다. 당장 통신사 간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벌어져 단기적으로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소비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 큰 혜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 통신사마다 가진 마케팅 재원이나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보조금 수준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른바 수렴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는 시장이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의미이며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가 마냥 좋기만 할까요?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 활성화로 직결되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과거처럼 스마트폰 싸게 사는 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성지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다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통사들이 가진 마케팅 재원이나 최근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통법 폐지가 반짝 이벤트에 그치고 실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보다는 수익성을 우선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 첫날 시장은 예상보다 잠잠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즉각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크게 늘리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아마도 시장 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내부적으로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난 유심 해킹 사태로 가입자 이탈을 겪으며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뚝 떨어졌던 SK텔레콤은
이번 단통법 폐지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가입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이 강력한 목표를 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지원금 상향 경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소비자들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로 노인 등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복잡해진 보조금 구조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은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휴대폰 성지처럼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부활하여 소비자 간 혜택 차별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정보에 밝은 소비자들만이 좋은 조건을 얻고 그렇지 못한 소비자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는 이른바 미끼 상품 판매가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은 당장의 큰 할인에 현혹되어 자신에게 불필요한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과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도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을 가라앉히는 분위기입니다. 통신사들도 기업인 만큼 장기적인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대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단말기 및 할부 정보, 지원금 지급 조건, 요금제 이용 조건, 부가 서비스 이용 조건, 인터넷 유료 방송 등 결합 조건, 그리고 그 외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1인 체제로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업계 자율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 21일 유통회사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점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통신사들과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고 모든 이용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방통위는 연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불공정 영업 관행 근절, 정보 취약 계층 보호 방안, 알뜰폰 시장 역기능 방지 등을 포함한 종합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 시장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당분간은 시장의 혼란과 함께 다양한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심화를 통한 소비자 혜택 증대와 통신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소비자 스스로의 현명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현명하게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첫째, 휴대폰 구매 시 요금제 유지기간, 부가 서비스 가입, 조건, 할인 적용 방식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숨겨진 조항이나 위약금 규정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한 곳에서만 상담받지 말고 여러 판매점을 방문하여 가격과 혜택을 충분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지라고 불리는 곳의 정보도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직접 확인하고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과도한 페이백을 약속하는 판매점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판매점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단통법 폐지로 인해 당분간 이동통신 시장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며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만큼 현명한 소비로 최대의 혜택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익하고 심층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